반갑습니다. 리플홀더 여러분들, 데일리마켓의 마커스입니다. 오늘 가져온 리플 뉴스는 세 가지 소식인데요. 첫 번째, XRP를 담보로 리플의 스테이블 코인 RLUSD를 빌릴 수 있게 됐다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세계 최대급 XRP 재무기업 에버노스가 계약 조건을 다시 뜯어 고쳤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클래리티법 처리가 늦어지자 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 CFTC가 직접 업계 관계자들을 불러서 규제 대책을 논의한다는 내용입니다. 언뜻 보면 전부 다른 이야기 같죠. 그런데 저는 세 가지 기사를 읽으면서 결국 하나의 질문으로 모인다고 생각했습니다. XRP는 이제 단순히 거래소에서 사고 파는 코인을 넘어 진짜 금융자산처럼 취급되기 시작했는가? 오늘은 가격 전망보다 이 구조를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센토라 이야기입니다. 지난 8월 3일 디파이 위험관리회사 센토라는 자사가 관리하는 RLUSD 대출 금고의 담보자산으로 FXRP를 승인했습니다. 여기서 정확히 짚어야 되죠. XRP 자체가 이더리움에 바로 들어간 건 아닙니다. XRP를 플레어 네트워크에서 FXRP라는 형태로 만들고 이걸 이더리움으로 옮긴 다음 모르포라는 대출 프로토콜에 담보로 넣는 구조입니다. 그리고 그 담보를 기반으로 RLUSD를 빌리죠. 말이 조금 복잡하죠. 그런데 투자자 입장에서는 아주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전에는 XRP를 가지고 있는데 현금성 자산이 필요하면 XRP를 팔아야 됐습니다. 이제는 팔지 않고도 XRP 가격 노출은 유지하면서 RLUSD라는 달러 스테이블 코인을 빌릴 수 있는 길이 하나 생긴 겁니다. 특히 중요한 건 이 금고의 크기죠. 플레어 공식 발표에 따르면 센토라가 관리하는 이 RLUSD 메인 볼트에는 약 2억 8천만 달러가 예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FXRP는 이더리움 메인넷의 기관 큐레이션 대출 금고에서 XRP 계열 자산 가운데 처음으로 담보 승인을 받았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하나 있죠. 상장이 아닙니다. 담보입니다. 금융에서 어떤 자산을 담보로 받아준다는 건 정말 중요한 문제입니다. 가격이 얼마인지, 유동성은 충분한지, 가격을 측정하는 오라클은 믿을만한지, 가격이 급락했을 때 실제로 청산할 수 있는지 이런 위험들을 평가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센토라는 FXRP에 대해서 이런 리스크 검토를 마쳤다고 밝혔습니다. 그래서 이번 뉴스의 의미는 XRP에 또 디파이 하나 붙었습니다 정도로 끝낼 이야기는 아니라는 거죠. XRP가 금융시장에서 담보로 평가받을 수 있는 자산인지 시험하기 시작했다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XRP 가격이 오른다 이렇게 바로 넘어가면 안 되죠. 많은 분들이 여기서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XRP를 담보로 계속 쓰면 XRP 수요가 늘어나는 거 아닌가? 네, 물론 가능성은 있습니다. FXRP를 만들려면 기초가 되는 XRP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 생태계가 커질수록 활용되는 XRP 규모 역시 커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과 거래소에서 XRP를 새로 사는 매수세는 같은 말이 아닙니다. 이미 XRP를 가지고 있던 사람이 자신의 XRP를 FXRP로 바꿔 담보로 사용하는 경우라면 그 자체로 신규 현물 매수가 발생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봐야 되는 건 기능 하나 추가됐으니까 가격이 오른다가 아니라 실제로 얼마나 많은 XRP가 이 금융 시스템 안으로 들어가고 얼마나 많은 RLUSD 대출이 발생하고 그 결과 XRP가 얼마나 오랫동안 금융자산으로 묶여 있는가를 봐야겠죠. 기능과 수요는 다릅니다. 이 구분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담보가 된다는 건 좋은 것만 생긴다는 뜻도 아닙니다. 첫 번째 핀포인트 기사 제목이 호재인가 거대한 덫인가 라고 되어 있는 이유도 여기에 있을 수 있습니다. 대출에는 청산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XRP 가격이 크게 떨어지면 내가 빌린 RLUSD 금액은 그대로인데 담보 가치가 낮아집니다. 그러면 LTV라고 하죠. 담보 대비 대출 비율이 올라갑니다. 그리고 정해진 청산 기준을 넘으면 외부 청산자가 빚을 대신 청산하고 담보를 가져갈 수 있습니다. 플레어도 공식 안내에서 이 위험을 명확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XRP가 이제 금융자산이 되어간다는 말은 수익 기회가 생긴다는 뜻인 동시에 대출, 레버리지, 담보 청산이라는 전통적인 금융의 위험도 같이 들어온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바로 여기에서 두 번째 에버노스 뉴스가 연결이 됩니다. XRP를 가장 많이 쌓은 회사가 가격 하락을 직접 맞았습니다. 에버노스 홀딩스, 리플과 SBI, 판테라 캐피털, 크라켄, 에링턴 캐피털 등이 참여한 XRP 재무기업이죠. 목표도 굉장히 명확합니다. XRP를 대규모로 보유하면서 XRP 생태계 성장에 투자하고 나스닥 상장을 통해 일반 투자자에게 XRP 노출을 제공하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죠. 작년에 거래 구조를 만들 때 기준으로 사용했던 XRP 가격이 2달러 36센트였습니다. 그 이후에 여러분 아시는 바와 같이 가격이 크게 내려왔습니다. 그러다 보니 상장을 앞두고 회사가 가진 XRP 실제 시장 가치와
주식 발행 구조 사이에 차이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에버노스가 8월 13일 계약 조건 수정을 공개했습니다. 그런데 결국 100기를 들었다는 해석은 절반만 맞다고 봅니다. 이 부분은 꼭 구분해서 보시면 좋은데요. 기사 제목만 보면 에버노스가 막대한 손실을 보고 결국 XRP 전략을 포기한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회사의 공식 발표를 보면 그건 아니죠. 에버노스가 XRP를 전부 팔겠다고 한 것도 아니고 보유 전략을 중단하게 했다고 한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회사는 XRP 보유량과 전략은 그대로 유지한다고 명시했습니다. 바꾼 건 주식 발행 조건입니다. 기존 2달러 36센트라는 과거의 XRP 가격이 아니라 실제 거래가 끝나는 시점의 XRP 가격을 기준으로 발행 주식 수를 조정하겠다는 겁니다. 현재와 같은 가격 수준에서는 발행 주식 수가 줄어들 가능성이 있고, 그렇게 되면 주식 한 주가 대표하는 에버노스의 XRP 지분은 오히려 커집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약정 자본의 95% 이상을 대표하는 투자자들이 선투자자 전원을 포함해 변경 조건에 동의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에버노스가 XRP에서 탈출한다라고 보면 사실과 다른 거죠. 정확하게는 XRP 가격 변동성을 상장 구조가 그대로 맞아버리면서 거래 조건을 현실에 맞게 다시 짜고 있는 겁니다. 저는 오히려 에버노스 뉴스가 XRP의 현재 위치를 정확히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상당히 중요한 내용인데요. XRP 투자자들은 오랫동안 기관 채택을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기관이 실제로 들어오면 좋은 일만 생기는 건 아니죠. 기관이 XRP를 대규모로 보유하면 그 회사의 자산 가치가 XRP 가격에 따라 움직이고, 자금 조달 조건도 달라지고, 주식 발행 구조도 달라지고, 회계상 손익도 영향을 받습니다. 에버노스는 바로 그 첫 번째 사례 가운데 하나인 거죠. XRP가 진짜 자산이 되어가면서 XRP의 상승 가능성뿐 아니라 XRP의 변동성까지 전통금융 안으로 들어가기 시작을 한 겁니다. 저는 이것도 일종의 제도권 편입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좀 아이러니하죠. 제도권 편입은 좋은 뉴스만 가져오는 건 아닙니다. 위험까지 같이 숫자로 보여주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는 미국 정부가 이 문제의 룰을 논의합니다. 클래리티법 처리가 다음 달로 미뤄졌죠. 그런데 미국 정부는 그냥 기다리고 있지 않습니다. 현지 시간 8월 20일 CFTC 혁신자문위원회가 워싱턴에서 첫 번째 회의를 열기로 했습니다. 한국 시간으로는 21일 새벽 2시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누가 들어가 있느냐? 코인베이스 브라이언 암스트롱, 프랭클린 템플턴의 제니 존슨, 나스닥 CME 그룹, 크라켄 체인링크, 그리고 리플의 브래드 갈링하우스도 정식 위원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회의에서 다루는 핵심도 가상자산의 규제 불확실성, 의회 입법을 규제 당국이 어떻게 보완할지, 그리고 지속 가능한 연방 시장 구조를 어떻게 만들 것인지입니다. 클래리티법이 한 달 밀렸다고 해서 미국의 가상자산 규제 시계가 멈춘 건 아니라는 겁니다. 더 중요한 건 하루 전 백악관의 일정입니다. 뉴스 기사에 따르면 하루 전인 8월 19일에는 백악관에서도 가상자산과 예측 시장업계 관계자들과 회의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리플과 코인베이스 등이 참석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다음 주 일정을 보면 19일 백악관, 그리고 20일 CFTC, 이틀 연속으로 미국의 가상자산 시장 구조 문제가 테이블에 올라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곧바로 클래리티법 통과를 의미하는 건 아니죠. 그리고 CFTC 회의 하나로 XRP의 법적 지위가 새롭게 결정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확대 해석하면은 안 됩니다. 하지만 하나는 분명하죠. 입법이 지연됐다고 해서 규제 명확화 작업까지 멈춘 건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행정부와 규제기관이 할 수 있는 부분부터 움직이고 있다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세 가지 뉴스에서 제가 보는 건 호재의 개수가 아닙니다. 정리해보면 이렇죠. 첫 번째, XRP는 이제 FXRP라는 형태를 통해서 2억 8천만 달러 규모의 기간 큐레이션 RLUSD 시장에서 실제 담보 자산으로 받아들여지기 시작했습니다. 두 번째는 에버노스는 XRP 가격 변동 때문에 상장 구조를 다시 현실화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XRP 보유 전략 자체를 포기한 건 아니죠. 그리고 세 번째, 클래리티법은 연기됐지만 리플의 브래드 갈링하우스가 직접 참여하는 CFTC 혁신자문위원회가 다음 주 시장 구조와 명확화를 논의합니다. 이 세 가지를 연결하면 예전과 조금 다른 리플이 보일 수 있습니다. 예전에는 늘 이런 질문이었죠. 소송은 언제 끝날까? ETF는 언제 나올까? 클래리티법은 언제 통과될까? 그런데 지금은 질문이 조금씩 바뀌고 있습니다. XRP를 어디에 담보로 쓰고 있는가? XRP를 보유한 기업의 재무 구조는 어떻게 설계되고 있는가? 그리고 그 시장을 미국이 어떤 규칙으로 관리할 것인가? 이제 XRP가 규제를 기다리는 코인에서 실제 금융 시스템 안에서 어떻게 취급받을지를 시험받는 자산으로 넘어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우리가 확인해야 되는 거는 세 가지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볼 것도 명확하죠. 첫 번째, FXRP 담보 시장에서 실제로 대출 수요가
얼마나 발생을 하는지. 발표만 나오고 사용자가 없다면 가격에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에버노스의 나스닥 상장이 수정된 조건으로 실제 완료가 되는지요. 회사는 현재 올해 3분기 말에서 4분기 초 사이에 거래 완료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8월 19일과 20일 백악관과 CFTC에서 어떤 구체적인 규제 방향이 나오는지를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번 리플 뉴스에서 가격 몇 달러를 이야기하고 싶진 않습니다. 오히려 지금은 가격보다 구조가 더 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XRP를 팔지 않고 돈을 빌릴 수 있게 됐고, XRP를 수억 개 보유하고 있는 상장사가 만들어지려고 하고 있고, 미국 규제기관의 공식 자문 테이블에는 리플의 최고 경영자가 마주하고 있습니다. 분명 예전과는 좀 다릅니다. 다만 이것이 정말 XRP 가격의 장기적인 수요로 이어질지는 이제 발표가 아니라 실제 사용량으로서 증명을 해야 할 겁니다. 리플 투자자들이 앞으로도 봐야 할 것도 바로 그 숫자라고 생각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한 가지 안내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 차트를 어디서부터 공부해야 할지 막막하셨던 분들을 위해서 차트의 정석 도서 1, 2권을 준비해뒀습니다. 한국 시장에 맞춰서 쓴 실전 교재고요. 1권과 2권, 2권 세트로 무료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필요하신 분들께서는 고정 댓글이나 설명란에 있는 링크에서 신청해 주시면 됩니다. 자, 오늘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오늘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데일리마켓의 마커스였습니다.